Audio Jungle. Audio Jungle. 안녕하세요. 저는 지열세라믹 최병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하던 욕실공사의 전반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욕실공사는 단계를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철거부터 도기 설치까지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인 설비공사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열세라믹에 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은 거의 설비에 관한 공사 내용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화장실을 사용을 하실 때 모든 배관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욕실에 들어가는 기구들이나 세면대나 뭐 이런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철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비 단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제품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설비 공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보면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뭐 고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부분인데, 단화선반, 그러니까 젠다이라고 부르죠, 흔히들. 단화선반을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단화선반을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전시장에 단화선반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4층의 전시장인데요. 지열세라믹에 오시면 4층에 이렇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세면대 뒤쪽에 선반처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단화선반이라고 하는데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선반이 아니고 이렇게 뭐 조적이라든지 이렇게 쌓아서 일체형 선반을 단화선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화선반의 주된 목적은 뭐 이런 식으로 선반 형태의 기능을 첫 번째로는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칫솔이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세정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뭐 원초적인 첫 번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단화선반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장과 거울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거면 굳이 단화선반을 나는 선반에 기능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신다면 단화선반을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느낌의 장과 거울이 아니고 이 옆부스에 보시면 뭐 다른 형태의 장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슬라이드 장이라고 뭐 여러 가지 대량으로 이렇게 안에 보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선호도가 일반적인 장보다 슬라이드 장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안에 수납 공간도 넓을 뿐더러 이렇게 거울이 전체적으로 달려 있다 보니까
좀 협소한 공간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도 있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화선반이 없는 곳에 이런 슬라이드장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면대에 뭐 손을 씻는다든지 양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은 하지만 세수를 할 경우에 제가 직접 해보면 이렇게 세수를 하게 되면 머리가 이 슬라이드장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면대를 앞쪽으로 조금 더 빼서 세수할 때 안 부딪히게끔 할 수 있는 게 단화선반의 또 한 가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슬라이드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집에 단화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화선반을 설치하는 목적을 보시면 요즘에는 이런 벽붙이형 세면대를 많이 설치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벽붙이형 세면대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요 밑에 다리빨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끔 가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 배관이 바닥에 있는 경우에 배관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배관이 노출되니까 시각적으로 나는 보기 싫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바닥에 있는 배관을 벽 쪽으로 숨겨서 이 벽붙이형 세면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배관이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단화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냥 일반 벽을 깨서 배관을 숨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집의 화장실이 타일을 이렇게 깼을 때 안쪽에 제일 처음에 건축을 할 때 벽면이 이 공구리 벽인지 아니면 조족벽인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깨보기 전까지는. 근데 만약에 깼는데 공구리 벽이다. 그러면 배관 길을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단단한 이 콘크리트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리 기구를 대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화선반을 하시면 선반의 역할도 하고 이런 슬라이드장도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 단화선반을 설치를 해서 그 튀어나오는 그 공간에다가 이 바닥 배관을 벽에 숨겨서 이렇게 배관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화선반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설비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뭐 이런 벽붙이 세면대도 하고 싶고 슬라이드장도 하고 싶고 뭐 선반은 굳이 필요 없다 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슬라이드장을 그냥 설치를 하시고 뭐 세면의 기능을 뭐 세면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할 때만 조금 조심을 해서 하시면 뭐 충분히 사용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편의상 그리고 사용하실 때 자꾸 부딪히고 하면 나중에는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 단화선반 하나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하기 때문에 계획하실 때 나는 자금적인 여유와 공사 기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단화선반을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 집 화장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예산과 기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바닥 배수에서 벽 배수로 전환하는 이 공사가 설비 공사 중 배관 공사의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배관 공사를 합니다 라고 하면 이 바닥 배수와 벽 배수 요거에 전환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몇 가지를 하시면서 단화선반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안 하고 다르게 계획을 해야 할지 이런 거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화장실 공사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얼세라믹 2층 전시장에 오시면 좀 고급 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흔히 많이 설치를 계획하시는 세면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스탠드형 세면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벽붙이형 이런 하부장이 달려있는 세면대를 설치를 계획하신다든지 하시면 기존의 배수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하부 스탠드형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으면 이게 위치만 조금만 벗어나도 이 제자리에 없으면 이 미적인 효과가 많이 절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배관이든 바닥배관이든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위치가 내가 세면대를 놓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단화선반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 배수 배관에 이전하는 공사는 대부분 다 바닥 배수에서 벽 배수로 옮기는 그 정도의 배관 공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은 요런 수도의 이 배관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세면대에 이렇게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수전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인테리어 잡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보시고 이런 매립형 수전을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타일을 붙이기 전에 요 수도 배관 박스를 여기 안에 벽 뒤에 숨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비 공사할 때부터 배관이 밑에 있는 거를 끌어올려서 요 박스를 안에 숨기고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보기에 예뻐서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배관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하부장의 위치를 어느 정도 딱 계획을 잡으셔서 나는 이 위치, 이 높이에 설치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 배관과 배수의 구멍 위치가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하부장의 위치에 모두 다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배관을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공자분과 현장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실 때 꼭 상의를 하셔서 배관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조정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하부장 세면대인데 막상 달려고 하니까 수도 배관이 너무 낮아요. 배수 배관이 너무 높게 달려 있어서 이 세면대가 너무 높이 달려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그 체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욕조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해바라기 이런 샤워 수전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배관의 요 높이가 약간은 달라요. 욕조에 설치되는 요 배관 높이와 이 해바라기 수전을 설치하는 이 배관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왜 생겨나냐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해바라기가 이 위에 조절이 돼요. 요거에 거의 천장에 올라가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샤워를 하실 때 크게 불편함 없이 샤워를 하실 수가 있는데 배관이 너무 아래쪽에 달려있게 되면 이 높이가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내 머리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수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공자분들은 현장에 미팅을 가시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달 거예요. 이 제품을 달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욕실공사 할 건데 견적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로만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시공자와 이렇게 현장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배관은 알맞게 나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면 그 시공자분도 그 세부 사항을 체크하면서 요거는 배관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배수 배관도 바꾸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실공사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 제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미리 잡으셔서 시공자와 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같이 하셔서 공사가 철거 부분을 시작하는 그 단계가 들어가기까지 모든 게 선정이 되고 나서 무조건 공사가 들어가는 게 깔끔하게 공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철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누수 부분에 관한 설비공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래층에 누수가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 타일만 드러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타일 밑에 있는 시다지층, 모래와 시멘트의 혼합물까지 다 걷어내시고요. 거기에다가 방수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방수공사가 쉽게 이렇게 딱 진행이 되고 옥상 방수나 이런 것처럼 페인트 재질의 방수제를 발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방수액이랑 시멘트랑 모래랑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액체 방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더 안전하고 잔 진동이나 이런 거에도 조금은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방수를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방수 공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방수는 한 번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1회에 걸쳐서 방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양생 시간을 둔 다음에 한 번 더 방수를 해서 보통은 2번까지는 꼭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한 번만 했을 경우에 방수층이 한 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흔히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1종 방수, 2종 방수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방수를 한 번 하느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적으로 액체 방수로 바닥 전체를 방수 공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 벽체에 저희가 섰을 때 무릎 정도 높이까지는 방수층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올려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방수 공사가 끝이 나면 또 한 가지 하는 게 이번에는 페인트집이나 이런 데 가시면 블랙탄이라든지 코너에 바를 수 있는 방수제를 판매를 해요. 요거는 모든 진동이나 어떤 충격이 딱 건물에 가해졌을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코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벽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이 코너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번 더 블랙탄을 이렇게 코너마다 이렇게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방수공사가 다 끝이 나고 나면 다시 모래와 시멘트를 혼합을 해서 바닥층을 깔고 어느 정도 기울기를 잡아서 그 위에 타일을 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방수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욕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거의 화장실에 욕조를 대부분 다 설치를 하시는 편이었다고 한다면 요즘 젊으신 분들은 욕조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욕조를 제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조를 그냥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떼어내고 새로운 욕조를 설치를 하면 되지만 욕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욕조를 철거를 하고 나서 이 부분, 욕조가 설치되어 있던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더 방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하시고 진행을 하는 상황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은 요거를 철거를 하시고 어느 정도 뭐 바닥에 있는 이 벽돌로 이렇게 단차를 이렇게 둔 게 있어요. 욕조를 딱 드러내 보시면 그거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충격을 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이 돌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 요 부분만큼은 한 번 더 방수를 진행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비 공사 중에 전기 공사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따로 전기 업체 사람들을 불러서 뭐 콘센트 바꾸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설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콘센트도 교체를 하고 환풍기도 설치를 하고 뭐 등도 설치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비공사에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기공사에서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장과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요즘에는 가전제품을 화장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뭐 드라이기를 뭐 쓰신다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은 면도기를 여기서 충전을 하신다든지 하시면 콘센트가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콘센트를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콘센트가 저 구석에 있어서 많이 불편해서 이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추가적인 작업,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 공사에 뭐 등 설치, 환풍기 설치, 콘센트 교체 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설에 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도 어느 정도 잡으시고 하시는 게 더 나중에 공사를 하실 때 내가 예산을 요만큼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버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분들은 뭐 공사하시는 김에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이런 공사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은 인건비와 이런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모든 요소에 금액이 다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을 잡아 놓은 다음에 설치하시는 시공자분과 계속 상담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리면서 요 부분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공자분들도 다 사람이다 보니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뭐 좀 괜찮은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비스를 해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예산에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는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예산에 포함 안 시켜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하셔서 공사를 계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욕실 공사 두 번째 단계인 설비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요즘 인터넷이나 잡지 등 매체들이 워낙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공사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이 먼저 스스로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사전에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화장실 공사, 욕실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오시면 상담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좀 더 편하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단계를 나눠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다른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열 세라믹으로 오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집 욕실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열 세라믹이 될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최병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